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북한 대지 전멸, 대절병 테마주, 급등 랠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2%대 하락 조정을 거쳤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에 안착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000선까지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줄 수 있는 상황에서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도 650선 지지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 조정을 거치는 상황. 우선은 600선까지 열어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00선 지지여부에 따라서 코스피와 같이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또 하락 조정이 더 길게 이어지느냐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탄핵 얘기가 점점 더 크게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동안 민주당이 그나마 조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보여오다가 드디어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를 했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대선 후보 중에서도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또 탄핵이 만약에 나중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정치적인 역풍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 또 북한이나 이란 등의 이슈에 대해서 기존의 의지대로 제대로 정책을 할 수 없다라는 우려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앞으로 수사라든가 추가적으로 전해진 소식들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로 탄핵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아마 이 증시는 큰 폭의 하락을 좀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실제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제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는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북미가 평양에서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다음 주 중에는 비건이 직접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분위기는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을 하면서 DMZ에서의 어떤 북한과의 협력 그리고 또 유엔의 진입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말 그대로 제안이지만 이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엄청나게 효과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좋은 소식들 기대해 보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DMZ 테마주들은 엄청난 급등을 하겠죠. 대북주 중에서도 DMZ 테마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좀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겠고요. 북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북미 실무회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나 혹시나 이제 정상회담까지 추진이 되면은 대북주는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직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고 대지열병 테마주는 잠시 쉬었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계속해서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6번째 확진까지 나왔고 오늘 저녁 새벽까지 해서 연천 쪽에서도 의심신고에 대해서 검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오전 중에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7번째, 8번째 확진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돼지열병 테마주들의 랠리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제 국내는 초비상 상태인 게 계속해서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경기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충청권까지 내려가면 우리나라 최대 양돈단지가 충북 그리고 충남 쪽에 다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대지 전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실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미 돼지열병 방역에 실패하면서 평안북도 돼지가 전멸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다고 해요. 근데 이게 확인된 것만 평안북도니 사실상 평안북도 쪽 상황이 이 정도면은 다른 지역들도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이제 북한이 돼지열병 공동 방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의 우리나라에 이 본인들의 실상을 공개하기 싫어서라고 하는데 도저히 공개하지 못할 만큼 지금
엄청나게 처참한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상 북한처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초기 방역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워낙에 좀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돼지 전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우리나라 양존업계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중국처럼 그 정도의 타격이 있을 가능성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대저염 테마주들은 산발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겠고 또 이제 점점 더 피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저염 테마주들의 급등 상승 흐름도 계속해서 강하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주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현대차의 투자 소식 이후에 한 차례 랠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법까지 발의가 됐어요. 현재 이제 뭐 발의 상태인데 이게 실제로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고 하고 또 의결되고 추진되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또 추가로 전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자율주행차 테마주들도 다음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자동차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절병 테마주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들과 올라오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개별 종목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대한금속이 8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후에 1차 매직 구간과 2차 매직 구간 그리고 지금 3차 매직 구간까지 지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은 상승하는 동안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 2만원대 정고점 돌파하기 전까지가 3차 매직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2만원 이하에서 2만원 내외까지 자리를 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추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짧게 잡은 16,000원 이하, 길게 잡은 1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택 역시 고점 돌파하고 깃바른 패턴으로 천천히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택도 계속해서 추격 가능한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좀 강하게 큰 변동성으로 대량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천천히 밀어올리면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6,500원 이하, 6,0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심택이 좀 높아진 것 같다, 약간 불안하다 하시면은 심택 홀딩스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심택홀딩스는 지난번 1차 매직 구간 바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상승 파동이 첫 번째로 나온 상황이고요. 조정 거치고 있는데 N자형 급등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00원 이하가 2차 매직 구간으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1,500원, 길게 잡으면 1,300원 이하까지 잡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주 중에서는 평화전공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12,000원 이하는 다 매직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9,500원, 길게 잡으면 8,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큰 실경 패턴 완성하면서 고점 돌파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사연 이하도 전고점 6,00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직 구간이다. 손절은 5,000원까지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많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6,000원대 내외까지는 따라잡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7,000원 이하까지는 추격 가능한 범위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신고가 달성 향하는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먼저 확인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대절병 테마주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절병 테마주 대응하실 때 지금 급등하는 녀석들 고점에서 따라 붙으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올라간 녀석들은 보내야 될 녀석들이 있고요. 종목들이 있고 지금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마지막 구간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초부터 9월 2일부터 지금 말씀을 드려온 상황에서 1,000원 대비 거의 50% 이상 오른 상황인데요. 기존의 1차 매직 구간, 그 다음에 지난번 조정 거칠 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가 2차 매직 구간이었고 이번이 신고가 돌파하기 전에 마지막 3차 매직 구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1,600원 이하에서 대응할 수 있으면은 자리 주면은 들어가시면 되고 그냥 가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1,10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한일사료 보실 수 있고요. 한일사료는 이제 자리가 지나가고 있죠. 내일 이후에 지금 2,700원대 정고점 내외까지
기회를 주면은 따라잡아 볼 수 있는 거고요. 바로 날아가면은 마찬가지로 보내야 될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9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종목이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1차, 이번에 조정 거치다가 2차 매직 구간이었고, 현재 정고점을 넘어서기 직전이 마지막 3차 매직 구간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은 2,000원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팜스코어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팜스토리나 한일사료가 자리가 높다, 변동성이 커서 부담된다 하시면은 이런 팜스코 같은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팜스코 같은 경우도 9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6,000원대 정고점 돌파 전까지가 2차 매직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손절은 짧게 잡으면 5,000원, 길게 잡으면은 4,5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6,000원 내외까지는 추격이 가능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진도 조정 거치면서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12,500원 이하, 정고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윗골이 달리는 음봉 소화하고 나면은 추가적인 흐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은 9,500원까지 잡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KC피드. 전체적으로 박스권 횡보 흐름이죠. 2,8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2,000원까지, 2,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 우성사료는 정고점 돌파하고 한 차례 조정 거치는 구간으로 추격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5,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은 짧게 잡으면 3,500원, 길게 잡으면은 2,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2차 흐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주산업 볼 수가 있고요. 대주산업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 1,7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짧게 잡으면 1,400원, 길게 잡으면 1,2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래생명자원, 4,25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은 짧게 잡으면 3,250원, 길게 잡으면은 2,75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료, 이 녀석은 개인적으로 차트가 참 이쁜 녀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만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N자연 급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은 짧게 잡으면은 17,0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1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좀 빠른 급등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제당도 흔들고 있긴 한데 수급 소화를 거치고 나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26,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2만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한탑까지 사료 종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탑도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2,500원 이하가 바닥권 매집 구간, 손절은 1,750원까지 잡아보시면 되고요. 대절병 테마주 이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료와 농기계 관련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닭고기, 수산물 관련 종목이 있고, 그리고 이 동물 약품, 제약 바이오 업종까지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료 종목들이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닭고기와 수산물 관련 종목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마니커 FNG가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 마니커와 마니커 FNG처럼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페어 트레이딩 개념으로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트론, 이화전기, EID 같은 녀석들이 있죠. 서로 이제 순환하면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마니커가 급하게 올라가는 동안 이 마니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마니커 FNG를 관심 가져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횡보 조정을 거칠 때는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마니커만큼 갈 수 있을까라고 좀 불안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이 쉬는 동안 그동안 못 갔던 종목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니커 FNG도 지금까지 정고점 돌파 전까지가 바닥권 1차 매집 구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면은 해당 구간, 현재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이 차익 실현 해나가시고, 다음 추격하실 분들은 2차 조정 구간을 기다리면서 마니커가 지금 쉬어가는 동안을 추격 가는 범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7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짧게 잡으면 1,100원, 길게 잡으면은 900원까지 잡고서 이제 마니커 FNG가 갔으니까 다음 차례는
많이 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하루 차이로 하루 단위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가는 게 아니라 흐름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다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브로도 정고점이 5,000원 이하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3,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손 FNG가 정고점 3,25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격 자리가 되겠죠. 손절은 짧게 잡으면은 2,500원, 길게 잡으면은 2,250원 이하까지 잡고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동우팜2 탭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우팜2도 5,000원 내외 정고점을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가 매집 범위 되고요. 손절은 4,00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할인과 정다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 정고점 부근에서 이 닭고기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 끝나고 나면은 오늘 사료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다음 차례는 이제 닭고기, 수산물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강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4,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짧게 잡으면 3,250원, 길게 잡으면은 2,750원 이하까지 잡아오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다운 4,250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 손절은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은 2,5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정고점 돌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주로 사조 오양을 보실 수 있겠고요. 사조 오양도 흐름이 상당히 예뻐요. 1,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보시면 되고요. N자형 급등, 빠르게 가면 N자형, 천천히 가면 계단식 상승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전저점 7,500원 이하까지 손절을 잡아보시면 될 종목이고요. 밑에서 올라올 때부터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동원수산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일본 테마주로 기존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12,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은 8,5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CJC푸드 4,000원 신고가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3,250원, 길게 잡으면 2,75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국주 중에서 윙이푸드가 현재 이제 대절병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주들 지금 무역 협상이 지난번에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쉬어가고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중국주들은 이제 조금 긴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고요. 이 윙이푸드는 3,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을 2,000원까지 잡고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를 예상해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푸드나무까지 닭고기 업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닭 가슴살 업체죠. 2만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N자형 급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은 이번에 반등한 전저점 16,000원대, 길게 잡으면은 15,000원 이하까지 잡고서 바닥 탈출, 추세 전환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물 백신 테마주들 볼 수가 있고요. 중앙 백신이 이제 가장 강한 상황입니다. 닭고기주, 그 다음에 수산주, 그 다음에 뭐 사료주, 농기계주, 그리고 또 이런 이 동물약품, 백신주들도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매집범위다. 24,000원 이하가 매집 구간, 손절은 짧게 잡으면 18,000원, 길게 잡으면 16,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이전 고점인 3만원대까지 상승을 예상을 우선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성 미생물,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한 차례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24,000원 이하가 매집범위 됩니다. 윗골이 달린 음봉에 대한 수급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18,0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14,000원까지 잡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지바이오를 보실 수 있겠고요. 이지바이오는 7,000원 이하가 매집범위, 손절은 짧게 잡으면 5,500원, 길게 잡으면 5,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절을 짧고 길게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과
조금 이제 수익 예상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짧게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짧게 잡고 목표 수익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좀 이제 길게 흐름 보시는 분들은 손절도 좀 넉넉하게 잡고 마찬가지 목표 수익도 길게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TC 바이오는 수익형 패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8,000원 내외까지가 매집 범위, 손절은 6,000원 이하로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제일바이오 윗꼬리다리 음봉 마찬가지로 수급수와 거치고 있는 상황이죠. 6,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손절은 짧게 잡으면 4,500원, 좀 넉넉하게 잡으면은 4,0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첼시스. 이 첼시스 같은 녀석들이 이제 사실 보내야 될 종목들이죠. 올라올 때도 점상으로 올라와서 사실상 뭐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따라붙을 수 없었고 고점에서나 다 따라붙었겠죠. 그 상황에서 이제 수급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변동성도 크기도 해서 이제 부담되는 부분이죠. 좀 공격적인 분들은 이런 거 따라붙으면은 빠르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전 고점 돌파할 때 조정 거치는 동안에 대응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자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쫓아갈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많으니까 이런 종목들 무리하게 하실 필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유팜은 15,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조정 거치는 동안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짧게 잡으면 이 갭의 저점 11,000원 이하까지 손절 잡을 수 있고요. 좀 길게 잡으면 9,500원까지 잡고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미팜을 보실 수 있고요. 코미팜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 이제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 수화를 거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번 이슈가 대절명 테마 이슈가 이 수급을 소화를 해주게 되면 그 이후에 더 빠르게 강세를 급등을 이어갈 거고요. 그러한 수급을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다면 지금처럼 천천히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락한 16,000원 이하는 다 1차 바닥권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손절은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급락한 흐름을 탈출할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팜스웰 바이오 볼 수 있겠습니다. 4,000원 정고점 돌파 전까지가 매집 범위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제 1차 매집 구간은 지나올 상황이죠. 천천히 가고 있긴 한데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4,000원 돌파하고 나서부터는 좀 더 빠르고 강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잡으면 3,000원, 길게 잡으면 2,500원 이하까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절명 테마주 주도주들 간에도 계속해서 순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신규로 합류하는 종목들도 있고, 또 초기에는 약했던 종목들이 이제 후속주들이 주도주로 치고 나가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대절명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은 순환하면서 간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너무 이제 빠르고 강하게 올라간 녀석들 무리하게 추격하시기보다는 뒤따르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본인 스타일에 맞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 북한 대지전멸 대절병 테마주 급등 랠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